안녕하세요. 대여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 왔느냐, 해당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 두산 합병 가능 확률 80% 이상이라는 내용을 베이스로 해당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숫자로 우리가 다 계산을 해본다라면, 두산 밥캣은 반대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내용들은 이제부터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문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수 청구권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의 합병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제가 촬영을 하고 나서 MSCI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측에 통화를 해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들과 함께 합병이 진행이 될 확률이 왜 80% 이상이 될 수 있는지 해당 내용들을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두산 로보틱스 주주님들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만 지금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이나 밥캣 주주님들은 밥캣이나 에너빌리티 관련된 대기업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우리가 확인해 본다라고 한다면 해당 내용들이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주식 교환과 관련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주주가 행사한 주식 매수 청구권의 규모가 5천억 원을 초과하거나죠. 두산 밥캣의 주주가 행사한 주식 매수 청구권의 규모가 1조 5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는 서면 통지에 의해서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두산 로보틱스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금액이 5천억이 넘어가거나 두산 밥캣 측에서 이제 두산 밥캣 주주들이 매수 청구권을 1조 5천억 원 이상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너무 매수 청구권을 많이 행사하니까 그만큼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이 합병에 대해서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합병이 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호재입니다. 주가는 초반에 반영이 됐고 조정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중장기로 봤을 때 호재입니다. 호재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로보틱스 기준에. 그런데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 주주님들은 합병이 되는 걸 원하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 번 더 곱씹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자, 두산 로보틱스 주주들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매수 청구권의 가격이 8만원 정도인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 종가도 79,700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정을 좀 받아서 해당 가격까지 내려온 거지, 여기서 매수 청구권 기간에 해당 주가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면 굳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겠죠. 또한 밥캣 측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본다라고 한다면 밥캣 입장에서는 1조 5천억이 안 됩니다. 해당 내용들을 넘겨서 본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 보는 내용들이 두산 밥캣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밥캣의 이제 발행 주식 수와 유동 비율을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주식 매수 청구권의 가격은 5612원입니다. 자, 총 주식 수는 해당 보이는 만큼 주식 수가 있고 대주주에 대한 물량들이 거의 절반 정도 됩니다. 외국인 지분율도 높은 편에 속해 있죠. 그리고 두산 쪽에서 이제 긴급 IR을 요번에 진행을 해가지고 주주들한테 알리진 않았지만 기관 쪽에 대한 IR은 몰래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국민연금공단의 물량까지 제외를 해 본다면 시장에 남은 유통 물량은 이 정도의 물량입니다. 시장에 남은 유통 물량 곱하기 매수 청구 가격을 곱하면 토탈 모든 시장 유통 물량을 매수 청구권을 하더라도 약 4,272억 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밥캣은 얼마였죠? 1조 5천억이었죠. 그렇다면 밥캣 측에서는 매수 청구권을 시장 유통 물량이 다 반대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해당 물량들에 대한 금액이 5천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던 해당 1조 5천억을 초과할 수가 절대 없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또한 해당 내용들을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 주식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매수 대금이 5천억을 초과하거나 에너빌리티 주식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매수 대금이 6천억을 초과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본건 분할합병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분할합병 계약을 전부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 제가 통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분할합병 계약에 대한 부분들 이 전부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전부 해제가 되는 거냐 아니면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던 거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해당 가격대까지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기준 아니다. 추가적인 기준안은 없다. 하지만 해당 금액들이 좀 많이 넘어가게 된다면 회사 입장에선 부담스럽기 때문에 분할합병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무산시킬 수도 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내용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확인해 본다라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수 청구 가격은 2890원이죠. 총 주식수는 해당 밑에 확인할 수 있고 대주주 지분율도 약 25% 정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 주식수가 이 정도 남는데 여기서 국민연금 물량과 외국인 물량을 제외한다라면 남은 물량들은 이 정도가 되겠죠. 이거를 매수 청구 가격과 함께 곱해 본다라면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물량들이 약 7조 7,394억입니다. 여기서 시장 유통 물량, 외국인과 연기금에 대한 물량들을 빼고 10%만 반대를 한다라고 해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라면 5,6천억이 넘어가요. 약 7천억이 좀 넘어가거든요. 7,700억 정도? 7,700억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해당 6천억을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돼요.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내가 이거 6천억 이상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줘야 되는데 시장 유통 물량이 10% 이상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20%가 되게 된다면 반대가 나와서 합병이 무산될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면은 7,700억 원의 2배잖아요. 그러면 1조 5,400억이 됩니다. 이 1조 5,400억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본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무제표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본잉여금이라고 있어요. 이게 2023년입니다. 이쪽이 2023년이고 자본잉여금이 1조 7천억 정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얘네가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했을 때 돈을 자본잉여금으로 줄 수 있는 게 1조 7천억 정도가 여유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에너빌리티 시장 유통 물량의 20%가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1조 7천억 원 정도가 그대로 나가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합병을 무조건 하겠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금액들이 매수 청구권 금액이 나오더라도 뭐 전환사채를 10일을 발행해서 그 돈을 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선 이 가격 정도까지는 우리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장 유통 물량의 20%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반대를 한다. 나 그냥 합병할 거면 한 주당 2890원에 줘. 라고 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게 시장 유통 물량의 20%가 된다고 한다면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또 넘어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반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켓의 주식 교환 계약 승인,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이 승인을 받아야만 주식 교환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해당이 안 되면 합병이 무산되겠죠. 그래서 해당 내용들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는 대주주 물량이 6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참여를 하더라도 68%의 물량은 무조건 찬성을 할 거기 때문에 의결권 기준으로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두산 로보틱스의 대주주 물량, 발행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대주주 물량이 68%니 무조건 가능하겠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선 전 주주가 반대를 하더라도 통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밥켓 쪽을 다시 가져와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죠. 전체 주주의 3분의 2가 아닙니다. 출석한 주주들 중에 3분의 2 이상만 동의를 하게 되면 돼요. 그래서 두산 밥켓은 대주주 물량이 46%입니다. 그리고
전에 IR, 긴급 기관 IR을 진행했기 때문에 국민연금 물량들도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대주주 물량과 연기금 물량을 더하면 53%의 지분율이 됩니다. 찬성의 지분율이. 근데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니까 전체 주식수의 66.6% 이상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외국인 지분율이 38%가 되니까 해당 외국인들이 주총에 전체 다 참석하긴 힘들겠죠. 미참석으로 깔아서 생각을 해본다면 남은 지분 62% 중에 대주주 물량과 연기금 물량이 53%나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지분 확보로 의결권은 무조건 통과될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반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외국인 지분율 빼고 46%가 되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발행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승인은 무조건 가능하겠죠. 왜냐면 33% 이상이어야 되는데 대주주 물량이 46%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을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주식 반대에 대해서 로보틱스는 하지 않을 거고 밥캣 측에서도 1조 5천억이 안 되니까 반대가 불가능하고 에너빌리티 측은 시장 유통 물량의 20%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에너빌리티 측에서 부담스럽다. 반대 가능성, 합병 무산 가능성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의결권에 대한 부분들, 두산 로보틱스 합병 반대 불가, 두산 밥캣 합병 반대가 합병 반대 불가. 그렇다면 우리가 5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 4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나눠본다라고 한다면 5개 중에 한 가지만 합병 반대 가능성이 있고 이걸 수치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우리가 80%로 합병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5개의 경우의 수 중에 4개가 불가능하니까 이거를 100%로 5로 나누면 20%씩이잖아요. 그럼 80%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여기서 시장 유통 물량이 20% 이상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가능성도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배제 안 하면 80%고 이 매수 청구권을 20% 이상 행사하는 부분들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계산을 해본다면 두산 밥캣과 로보틱스 합병에 대한 부분들은 합병 확률이 80%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리가 좀 되셨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측에서는 합병이 되는 게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합병 가능성이 1에서 80% 이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가 한번 짧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 제가 두산 로보틱스의 매물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MSCI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해당 가격대 정도가 매물대의 지지라인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앞전 매물대가 여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딱 해당 가격대에서 양봉을 보이고 다시 음봉을 보이면서 여기서 이제 매물대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들을 형성해 줍니다. 해당 라인들을 이탈하고 내려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요 하단부까지 빠질 수가 있겠죠. 저점들이 높아지는 요 추세 하단부 요 라인들까지 내려올 수는 있겠으나 이 길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고 해당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반등 여기서 좀 비비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탈하면 내려올 거고 비비다가 이탈 안 하면 상승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MSCI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가격대 103,000원대까지 올라가야 MSCI 편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컷오프 기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면 여기 주가가 이 위에서 이번 달 말까지 좀 형성을 한다라면 MSCI 편입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를 하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또한 이제 이번 9월 달에 MSCI 편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11월 달에 이제 MSCI 편입 가능성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도 있으니 우리가 참고를 하면서 두산 로보틱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